긍정적 기대가 자꾸 실리는 이유는 내년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거든요. 네. 어쩌면 지금 뭐 시장이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려면 내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은 수출이 됐다는 어떤 상관관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문제는 그냥 올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치도 올라오고 증가율로 봐도 유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시죠. 윤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올해 주식 시장 전망을 상고하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장이 약간 좀 변동이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반기장을 보시는지 좀 질문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뭐 하반기 장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전처럼 이렇게 제가 매일 시황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거저거 다른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저와 제 동료였던 저희 리서치 센터 직원들 그 동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보는 거죠.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장을 보는 데이터가 항상 그것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시대가 지나면 변하고 이러는데 여하튼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결론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올해 저희는 상고하고로 봤고 사실 여름부터 시장이 상당히 더 좋아질 거로 봤어요. 네. 여름 시장은 알다시피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원래 당초 전망은 이때쯤이면 원달러 환율도 한 1250원 밑이나 전후 그리고 코스피도 이거보다는 더 위에 한 2650원, 2700원 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2800까지 한번 올해 연말에 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네. 일단 가장 단점인 게 우리나라 환율이 중요한데 어떤 그 시장의 신호 기능으로서 달러 환율이 이러다가 1350원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금리 차이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이 기업들이 돈을 그만큼 못 벌어오고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은 지금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 기대가 자꾸 실리는 이유는 내년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내년도에 그 정도로 기업 이익이 좋아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어쩌면 하반기에 대해서 아마도 좀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데 상단은 아주 크게 2,900, 800 이렇게 열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결국 전고점 정도 뭐 이건 뭐 지수를 정확히 선을 맞출 수 없지만 상단을 좀 제한적으로 놓고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낫고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4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상당히 못할 것 같아요. 4분기부터. 그러면 연말 연초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각에서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준비하신 자료 보니까 일단 우리 시장 PBR로 지금 보시는 거죠? PBR 한 배? 여기가 한 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뭐 제가 가끔 나오지만 결국 우리 증시라는 게 순환운적 사고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0.9배 밑에서부터 접근해서 한 1.1배, 2배 가는 시장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왜 한 배냐? 한 배를 넘어서려면 기본적으로 ROE가 돌아서 좀 더 강하게 올라서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한 배가 한 2,750 정도, 4분기 가면 자본총계 들어가 2,800 되지만 어떻게 보면 0.9배에서 한 배 정도 그 사이 네. 정도가 좀 막히는 느낌을 받아요. 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여기서 ROE가 강하게 못 올라올 것 같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여기서 연준의 의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정책보다 기업 실적의 방향성인데 다음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각국의 M2 증가를 모아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보통 이렇게 플러스로 돌았으면 한국의 수출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면 아마도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이제 더 이제 뉴스에서 풀면은 이제 좀 있으면 수출이 좋아져서 이제 반도체도 많이 팔릴 거고 뭐도 팔릴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요거든요. 살 수 있는 돈. 이거는 뭐 미국만 아니라 여러 나라 합친 거예요. 여하튼 여기 보다시피 과거와 다르게 상당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8월 수출이 마이너스 8.4%니까 전월 7월보다 확 좀 낮았지만 여하튼 글로벌 유동성 개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가 이제 고민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년, 2년 동안의 분기별 실적의 특징은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온 애였어요. 네. 실적 시즌 되면 주가가 올라섰었죠. 왜냐하면 매출이 좋아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인플레가 됐으니까 좀 물건을 판가로 높여서 팔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오니까 지금 올해 이후 한 내년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까지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수출이 회복될 걸 전제로 지금 매출 전망이 좋아진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저희들만 아니라 뭐 한국에도 맨날 나오는 거 보면 뭐 올해 하반기가 되면 반도체가 수출이 재개되고 좋아질 것이다. 중국 쪽으로 다시 되면서 뭐 이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망을 해서 넣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수출 증가율이에요. 이쪽 X축이 Y축이 매출 증가율이에요. 이 두 개의 어떤 회기선 관계를 놓으면 이런 정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검은색 선에. 이거보다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죠 지금. 네. 원래 수출 증가율이 이 정도면 매출은 이 정도 증가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이게 반드시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3분기서부터 매출과 수출의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2011년이 그랬어요. 11년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매출이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때 왜 그랬냐면 9년, 10년 증시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다 했는데 막상 11년 뚜껑을 열었더니 그냥 뭐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치와의 그걸 갭을 보는 건데 혹시나 지금 어쩌면 지금 뭐 시장이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려면 내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올해 경기 여러 가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 밑에 여러분들이 뭐 금리가 동결되면 유동성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결국 실적은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추론의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하튼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데 어쩌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실적 보시면 기업들의 매출에 대한 기대 수준이 실제치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게 판명된다면 3분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분기들의 실적을 계속 컨센서스를 조정하게 되거든요. 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부터 반도체 ASP 가격, 그러니까 저희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확 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고 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 8월 수출 데이터 지금 나왔나요? 별리 같죠. 1월부터 10일까지 나왔던 데이터 보면은 뭐 전 대비 17% 마이너스? 7월이 그랬었죠. 7월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수출 이게 증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오면 수출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밑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올라와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요새 이제 마이너스 8.4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못 미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언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가가 확 무너지죠. 문제가 안 생길 거로 보고 있지만 뭔가 주가가 확 위를 열려면 위가 열려서 뭐 2,900, 3,000을 가려면 PBR로 아까 트레일링 PBR로 1.1배, 1.2가 가려면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봤더니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여하튼 중국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출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뭐 20, 30% 가까이 네. 그 수출이 좀 줄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중국이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는데 더 핵심은 쉽게 해서 지금 뭐 제 전망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경제기관의 전망을 보시면 반도체 경기가 4분기 확 좋아지면 저의 이른 우려와 달리 4분기에 원래 전망들이 확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최근에 ASP 가격이 뭐 거의 두 자리 육박할 정도로 올랐을 거다 얘기하신 전망치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IT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중국에서 수출 회복이 더딘 이유가 뭐죠?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수출 항목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인데 어쩌면 이게 좋아질 이게 중국도 하반기 되면 좋아지고 IT의 반등도 착 나오면서 그러한 기대값을 반영한 애널리스트의 충정 실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높은 거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는 그 기대값이 내려올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당장은 아닐 거예요. 3분기 실적을 여는 게 10월에서 11월이니까 네. 그때 아마 그런 컨선 조정이 이루어질 때쯤이면 주가가 위를 열기는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OECD 경기 확산 지수, 그러니까 쉽게 이건 뭐냐, 확산 지수는 뭐냐면은 각 나라 OECD 국가들의 전월 대비 전월차로 좋아지는 것의 비율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좋아지면 플러스 100일 거고 모든 나라가 다 전월 대비 안 좋아지면 마이너스 100이죠. 이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원래 제가 이제 좀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주시한 항상 이 상관관계가 고정화된 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가장 좀 독특했던 건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은 수출이 됐다는 어떤 상관관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뭐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유를 내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중국이 WTO 들어왔으니까 중국과 미국이 결별하면서 한국의 수출에 어떤 그게 흔들린 건지 뭔지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원래 경기 확산 지수가 올라오는 만큼 수출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는 이 정도 이게 좋아질 거를 보고서 수출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사실은 빗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네. 사실 흥미로운 건 왜 이게 그러면 이럴까? 내가 가만 보면 미국 경기 좋지 않냐 이 생각 드시잖아요. 미국은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전월차를 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뭐 정말 끝을 유럽 국가들 망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 뭐 이 문제.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제외하면 좋은 나라고 특히 경기 확산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최근에 이게 꺾였거든요. 이게 확산 지수가. 이거는 유럽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경제가 원래 이 정도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고 뭔가 누군가 돈을 푼 거예요. 미국이 재정을 통해서 풀었던 중국이 소위 돈을 풀었던 이게 돈이 풀리면 옛날에 돈이 돌면서 수요를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뭔가 수요가 만들어지기보다 잘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계속 같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ISM 제조업 지수가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빼주면 이것도 수출과 관련이 높은데 이건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번 달에 좀 생각보다 덜 나왔지만 한국 수출이 계속 이거 못 미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 수출 사이드 쪽에서
과거와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 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아, 이게 지금 말씀대로 해서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네. 이 8월 달 수출 데이터가 전년 8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8.4요. 8.4. 예. 마이너스 8.4. 작년 7월 마이너스 16.4였으니까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좀 하지만 조금 좋아졌지만. 좋아졌는데 사실은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런 아까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나 경기 확산 지수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수출을 그만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왔냐? 수입이 줄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줄었는데 이거 원자재 가격이 또 흔들리면 그것도 무역 수지도 뭐 좀 개선됐죠.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죠. 지금 여러 전망치들은 경제 전망부터 올해 이제 그 여름 이후에는 중국이 좀 나아지고 반도체가 돌 거야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좋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앞선 어떤 그런 괜한 우려였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뭔가 지금 글로벌 연결된 게 돈이 풀렸지만 이게 잘 수단이 안 되면서 수요가 생성이 잘 안 되고 있고 내지는 미국 외 지역 간의 이 격차가 좀 미국만의 어떤 혼자 달려가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특히 뭐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생각보다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이야.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게 독일 보니까 그때 그 독일의 그 무슨 지수죠? 그 공업 생산 지수 보니까 30몇 프로던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독일의 어떻게 했던 간에 도매 물가 지수는 디프레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걱정되는 건 너 맨날 나와서 올해 삼고하거라고 막 작년서부터 막 좋다고 외치다 왜 이러냐. 근데 저희들은 지금 훨씬 더 좋을 줄 알았다고요. 이거보다는 더 좋을 줄 알았다.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이 돌았고 그러면 매출 증가율을 내로 올라왔어야 되고 실적들이. 근데 뭔가 왜 이게 불일치하지? 근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그럼 내년 걸 바라보는 거죠. 내년 데이터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내년 걸 바라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번에 딱 한 군데 딴데 저희 방송도 안 나가니까 한 군데 가서 뭐 일단은 상승하는데 상승 이유가 고민이다 했더니 이제 폭락하는 거냐 막 갑자기 질문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좀 어쩌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그 기대로 올라오면 거기 위를 크게 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나마 올해 전 세계 증시를 버텨준 거는 뭐 어떤 분은 AI 때문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냥 미국이 버텨준 거예요. 미국의 소비가 워낙 좋았고 미국의 빅테크가 좋았죠. 그렇죠. 뭐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실 그래서 결국 뭐 강달러 현상, 그 고금리 이런 모든 여건들이 결국 미국이 혼자 살고자 발버둥 친 결과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사실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대표님.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의 q 분기 전분기 연율로 2분기 명목 GDP가 4.7%였거든요. 1분기에서 6.1%면 둔화됐는데 아니 사실은 미국의 지금 정책금리가 5.5잖아요. 네. 명목 성장은 이미 정책금리 밑으로 왔다는 거죠. 저는 미국 금리 못 올린다 봐요.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속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졸트 나오니까 이제 조영 스타일가 좋다를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감속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과잉이나 뭐냐 어떻게 됐던 간에 미국이 오버해서 투자를 했고요. 투자는 여러 형태가 있었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IT 투자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투자 많이 했잖아요. 가가지고 그렇죠. 막 투자를 보조금 다 주는 거잖아요. 소비도. 세금으로 뭐 다 보존해 주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거 뭐 그런 거를 뭐 좀 재미있게 제가 푸는 시간이 있다면 이쪽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멘텀마저도 약간 둔화돼.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초과 저축률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 7%까지 갔다 그냥 마이너스 가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소위 미국 GDP인데 QOQ 연율로 한 거예요. 내년 1분기가 6월 조사치에 비해서 7월에 확 내려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다 내년치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금리 영향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여튼 과거에도 예. 있었던 데이터는 이 정도 5%대 금리가 있었을 때는 항상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가 됐든. 여기서 폭풍이라는 단어는 좀 피하고 싶은데 아니, 저도 뭐냐면 지금 일부에서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장을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경기는 약간 건들지 않고 물가만 그냥 좀 내려가는 것도 고민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쉽게도 그러려면 지금 빨리 물가가 내려갔었어야 돼요. 더. 근데 지금은 뭔가 금리를 더 오랫동안 고공권에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여하튼 추정치가 변화가 소비, 투자, 소비, 수출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 좋아졌죠. 뭐냐면 소위 그 전체 정부 소비만 미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기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요? 이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안 되겠죠. 트럼프가 될까요? 의외로 그래요? 바이든보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데. 아니 뭐 이거 오늘 주식 얘기하러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인데 저는 미국도 옛날에 오바마의 미국, 뭐 클린턴의 미국을 생각하다가 바이든 그 나이 드셨잖아 너무 바이든 뭐 트럼프 좀 올드한 느낌이야. 여하튼 근데 둘의 입장 참 명확하죠. 바이든은 소위 굉장히 자국 내 투자를 강요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재정으로서 보조를 해왔는데 여하튼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숫자로 나타날 텐데 내년도 미국에 대한 사실 6월 조사입에 7월 조사 다 내려오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꾸준히 제기되는 게 내년 오히려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금리 상승은커녕 이게 속도가 툭툭 둔화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문제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졸트라는 게 사실 언제부터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연준이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중에 물가가 잡혀가는데 사실 구인 건수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사실 이 구직 비율을 보면 2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였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원래 0.5, 0.6이 평균적인 범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좋게 본다면 제가 여기서 오늘 대표님한테 와서 난 시장 괜찮습니다. 여전히 이거 확 열립니다 하려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내려봤자 높은 수준이니까 여전히 소비는 좋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이러한 기대들이 다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미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였겠죠. 네. 고용단은 인건비를 조소라도 해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뭔가 쓰고 자동차도 많이 사고 최근에 자동차 판매 줄고 있는 건 아시죠? 미국. 뭐 재고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그쵸.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저기서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뭐 굳이 얘기 들어가자면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GDP의 7%거든요. 상당하네요. 그렇죠. 대출 상황이 재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 4분기 GDP 연율로 하면은 거의 1.9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하향 요인이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여기서 오늘 제가 장황하게 끌기 시작하면 이게 내려와서도 엄청 소비가 강할 거라 얘기할 수 있을까? 뭔가 사람들이 저축도 많이 썼고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외에도 모든 나라의 성장 전망치들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년 게. 근데 여기 이제 또 변수가 생겼어요.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좀 됐는데 오늘 갑자기 유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우디 감산 100만 배럴씩 한다고 감산을 떠나서 연장하는 거. 뭐 그것도 있었지만 유가가 뭔가 변화가 생기긴 지금 좀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올라왔지만 사실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그렇지. 계속 상승은 했었죠.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죠. 아까 이제 다시 기업이 돈을 벌어서 매출을 해서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수출이고 무역 수지가 이익이라 본다면 이게 잘 나와야 주식시장은 사실 핵심적인 변수가 이익의 방향이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금리가 좀 내려오고 유가가 내려올 때 주가가 강한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강한 랠리가 물론 한국은 아니라 미국이었죠. 근데 저 무슨 랠리냐 하시겠죠. 미국은 강한 랠리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게 다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들어가서 매출 전망도 뭔가 약간 수출 증가가 괴리가 생기고 반대로 최근에 매출 전망이 기대에
비해서 매출이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인플레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적응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저 전망치에. 이익도 근데 생각보다 높게 측정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더 문제는 이 유가예요. 여러 영향이겠지만 물가에도 영향을 줄 텐데, 유가가 사실 기저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기저 효과를 보면서 반응을 하면 유가는 이제 물가의 우호적 요인도 아니고 문제는 그냥 올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치도 올라오고 증가율로 봐도 유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뭐 지금 100달러까지 예상하는 뭐 리포트들이 또 나오곤 하더라고요. 뭐 갈지 안 갈지는 다음 주에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방향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아까 우리 돌아가면 우리를 흔히 지금 불황형 흑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데도 왜 흑자가 났냐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 가지고 수입이 주니까 흑자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과 수입 물가예요. 이 비용 안정을 가져왔던 건데, 이게 2024년에도 상반기는 최소한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지만, 핵심은 결국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잘 팔아서 돈을 남기냐. 그래서 그 기업에 내가 분할한 권리를 갖고 싶은 게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장기적으로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는 결국 실적의 지금이 아니라 미래 실적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좋아지는 걸 반영해 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실적이 미래에 좀 높은 기대를 가져왔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그건 높은 기대를 가져온 데다가 방향도 그렇게 지금 최근에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만 너무 떠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대표님 뭐 물어보시면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너무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든 것 같은데? 다 하시고 뭘. 아니, 근데,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네. 지금의 시장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그냥 이런 어떤 답답함으로 끝나게 될지 다시 하락으로 가게 될지,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인플레가 잡히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인플레가 잡혀서 금리가 이제 좀 있으면 동결되고 금리를 하향할 거니까, 내릴 거니까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나쁜 뉴스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죠. 아, 고용이 안 좋아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게 꽤 오래됐어요. 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돈 오랫동안 빌리면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이자의 기간 구조로 보면.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더 높은 거는, 단기 금리는 정책을 반영하고 장기 금리를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역전이 되면 바로 주가는 반응이 안 오지만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가 오면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진 게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때 금리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폭락하는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장단기 역전이 나오면 이거 팁인데, 아, 정말로 경제라던가 기업 실적에 대한 약간 기대 수준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몇 가지가 부합되죠. 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좀 내려오고 있고, 내년께. 네. 기업의 전망치는 너무 생각보다 높다면 이게 부합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1년간 잘 버텨줬는데 경기가, 뭐 저는 경착륙은 않는다 봐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인플레가 떨어져서 금리가 내려오고 경기는 아무 훼손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실적이 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적이 뭐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에 바라보는, 내년에 엄청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벗어날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도대체 왜 자꾸 그 말을 하냐.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와닿으실 거예요.